오늘의 본문 주제는 감정입니다. 감정.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말을 못할 만큼 중요합니다. 흔히 사람들을 두고서 감정의 동물이라 그럽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분 속에, 정서 속에. 흔히들 마음이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뭐요라고 물어보면은 뭐라 그럴 거예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알 것 같은데도 모를 것 같고 그래요. 그렇죠? 마음이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마음의 다수가 감정입니다. 감정. 이제 불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생각과 감정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이야기하자면 마음이란 느낌과 생각과 감정과 인식 주체인 의식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마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뭐냐면은 아마도 감정입니다. 감정. 여러분 감정이 어때요 오늘따라? 제 감정은 어떨까요? 편안합니다. 제 감정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제 감정이 그러고 나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소원 성취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감정이 살짝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어때요? 혹시나 슬프거나 우울함이나 근심이 있다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정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눈이 부어있고 멍이 들어있고 막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 다 어머님 되시고 또 아버님 되시다 보니까 다 그 느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학교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이가 싸움을 해가지고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 왔습니까? 당장 내일 찾아가 뵙겠습니다. 그 다음날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을 배웠습니다. 학교 폭력이 이렇게 심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저 교장 선생님한테가 따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아이들 때는 그렇게 싸우면서 큽니다. 뭐 그럴만 하겠죠. 연세 있으신 교장 선생님 그렇죠? 근데 젊은 그 아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젊은 엄마는 그 이야기가 걸렸어요. 왜냐하면 일반화시키고 일어나는 다반사라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했던 교장 선생님 말에 걸렸어요. 어머니가 문제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돼버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학부모는 화가 나가지고서 학교를 갔다가 시끄럽게 하고 그리고 다시 교육청에다가 전화를 하고 언론사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이런 것이 뭐죠? 감정이다. 감정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감정 때문에 많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요즘에 심각하게 이야기 진행되고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사태죠. 아마 지금 30만 대군을 징집 모집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좀 신문지상으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거기에 징집에 안 가려고 내가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그 총알 바지를 가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서 온 가족이 온 나라가 울고 불고 합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 6.25 때도 아마 이런 일들과 비슷한 엄청난 어떤 이러한 그 사건들이, 광풍들이 일어났었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지요. 그런 것이 러시아에서 지금 여기 바로 이 공간에, 이 시간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푸틴의 감정입니다.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지면은 물불을 안 가린다는 사실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럼 감정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푸틴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감정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러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 유럽 국가와 서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핵무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불안하게 합니다. 무엇이요? 감정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감정. 이 감정을 불교에서는 대체적으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감정은 대체로 시비로 일어납니다. 시비로. 감정은 대체로 시비로 일어납니다. 다 같이 감정은 시비로 일어난다. 감정은 시비로 일어난다. 감정은 상대에 대한 시비로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마음에서 감정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혼자 있어도 혼자 길을 가더라도 감정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감정이 일어납니다. 감정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장면을 봤는데 아이들이 거품 방울건 뭐 이래 가지고서 총으로 쏘면은 막 거품이 확 일어나는 거 봤죠? 거품이 확 비늘 거품들이 막 일어나다는 거죠. 저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딱 맞을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똑같았어요. 이렇게 가지고서 아이들한테 딱 쏘면은, 권총을 딱 쏘면은 감정방울이 확 일어나요. 거품 방울들이. 그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사람들의 감정이 일어나는 모습을 하는 것 똑같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마음에서 감정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서도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일어납니다. 거품방울처럼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죠? 감정이 커지다가 툭 사라지죠. 툭 터져가 툭 사라지죠. 그러면서 또 일어나죠. 그런데 사람마다 감정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적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거품방울들이 적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이 크기가 크게 막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사람마다 같이 보여도 정말 사람은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현대 과학 문명이 사람의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촬영할 수 있으면 딱 좋겠는데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과학기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뽀록뽀록 감정이 올라와요. 뽀록 올라와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너무 크게 일어나요. 근데
수행을 하는 사람, 성자가 되어가는 사람들은 감정이 어떨까요? 뽀록뽀록 일어나다가 사라지고, 뽀록뽀록 조금 일어나다가 사라지고, 감정 크기가 조그만하고, 감정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근데 중생들은 지나가면서 왜 저 여자가 치마를 입었니? 시비와 감정을 일으키고, 왜 저 차가 빨리 안 가니? 시비를 느끼고, 오늘따라 날씨가 왜 이 모양이냐면서 시비를 느끼고, 왜 강아지가 짖느냐? 시비를 느끼고.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은 감정을 일으켜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 관리를 스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은 생각과 감정인데 오늘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부분입니다. 감정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이 감정 관리를 못하게 되면은 푸틴처럼 분노하게 됩니다. 감정 관리입니다. 한번 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제 업을 녹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다시 말해서 올라오는 급한 감정들, 이 감정들을 갖다가 정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는 줄도 모르고, 또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도, 그리고 그 감정이 증폭되어지는 것도 잘 모르고, 감정이 격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시비와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분쟁들이 다 일어납니다. 성질대로 부린다 그러죠. 그를 어떻게 이 감정 관리를 해야 됩니까?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예요. 감정의 모양은 마치 거품 방울과 비슷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생명체입니다. 이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화산처럼 움직이는 화라산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센 물결처럼 감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뭘 만난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만난다. 그 사람의 감정을 만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사람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똑같은 현상을 절대로 똑같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절대로 똑같이 듣지를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시비에 걸리고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완벽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동감하시나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이야기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라도 우리는 다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감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속도들도 너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강하게 반격을 하고 감정적인 행위를 합니다. 자, 불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불자들은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의 중요성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감정 다루기에 대한 분야는 여러분들이 불자라면은 꼭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감정 다루기 짜리는 현금으로 1조짜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사이코패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히스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해의식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의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매우 복잡하지요. 자, 그런데 감정이 왜 일어날까요?
생각을 해봐야 돼. 감정이 왜 일어날까요? 감정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안에 감정들이 왜 일어날까요? 업보 때문에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 혼자 있어도 감정이 일어나요. 과거에 지닌 상처나 기억들로서 또 그 과거에 지은 생각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함부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거 참 안 좋은 버릇이에요. 함부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안 좋은 버릇이에요. 일주일 전에 친구하고 다퉜다 하면은 지금 그 감정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누군가와 함께 했던 것이 즐거웠다. 그럼 그 감정이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어떤 했던 것들도 10년 전, 전생에 했던 것들도 기억 속에 일어납니다. 과거에 지었던 생각들이 감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네들이 왜 일어날까요? 감정들이 왜 일어날까요? 왜 감정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제 말 동감하시죠? 감정은 계속 올라와요. 쉼없이 올라와요. 1초에 감정들이요 쉼없이 올라와요. 왜 올라올까요? 이 이야기는 또 다음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감정들은 소외됐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그 감정들을 이해받고 보호받고 사랑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누가 그랬죠? 누가? 내가요. 그래서 감정이 어디에 일어나죠? 내 마음에 일어납니다. 자, 아이가 엄마의 눈을 마주칩니다. 뭘 마주치죠? 눈을 마주칩니다. 뭘 마주치는 거죠?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눈을 마주칩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죠? 사랑입니다, 사랑. 엄마가 아이의 눈을 마주치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 일어났다가 감정은 사라져요. 툭 터져가지고 사라져요. 그런데 다시 그 감정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뭘 안 해줬기 때문에요? 사랑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의 알아차림, 사티, 깨어있음, 마음 챙김, 불교 수행에서는 뭘 해주라고요? 알아차리라 그럽니다.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듯이 이렇게 마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불교적인 용어로 뭐라고요? 알아차림입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사실은 없다고 그래요. 많은 성자들이.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세상을 향해서 시비를 거는 순간 무엇이 진실이죠? 시비를 걸었던 내 마음이 진실이죠. 그래서 세상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누구 눈에는요? 시비를 건 사람 눈에는. 그러나 시비를 갖다가 내려놓으면은 또 문제가 별로 없어요. 무엇이 진실이죠? 세상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또 진실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성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이것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며 주제거리며 치유, 치료의 대상입니다. 이 말에 대해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의료진들이, 치료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불교 의왕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감정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 감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생이다 보니 감정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감정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감정이 일어나. 그런데 일어난 감정을 중생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정을 부풀려. 예를 들어 화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하죠? 화가 나네, 화가 나네, 화가 나네, 이놈, 이놈, 이놈 이러면서 화를 갖다가 부풀리는 게 중생인데, 성자들은 화가 일어났을 때 화가 일어났구나 어떻게 사랑해 줌으로써 그 화를 갖다가 정화를 시켜 나가요. 그래서 첫째는 감정을 안 일으켜야 되는데 중생은 어떻게 감정을 일으키느냐 하면은, 여러분 농담 아십니까? 중생은 어떻게 감정을 일으키냐 하면은 하고 싶다. 뭘 보면은 보고 싶다. 갖고 싶다. 눈으로 보면은, 귀로 들으면은, 코로 맡으면은, 소리를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감정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째, 감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대할 때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보는 것, 듣는 것에 따라서 다 감정을 일으켜요. 시비를 하고, 갖고 싶다, 먹고 싶다, 받고 싶다, 하고 싶다. 이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감정을 일으킵니다. 자, 감정이 일어나면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감정의 종류는, 감정이 한번 자기를 들어오면은요, 감정이 자기를 삼켜버려요. 화가 나면은요, 화가 자기를 삼켜버려요. 술을 많이 먹으면요, 술 기운이 자기를 삼켜버리는 것처럼 감정은 자기를 삼켜버려요. 그래서 격한 감정 속에 있으면은 보통 사람들이 감정을 빠져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이 격해질 때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라는 말도 있죠. 그죠? 감정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큰 감정, 작은 감정들이 일어나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이 불교 수행에서 매우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만약에 큰 감정이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큰 감정이 일어났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 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업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잠을 자거나 여행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머리를 하러 가거나 사우나를 가거나 친구와 만나 수다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나 큰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감정들, 불안, 슬픔, 노예, 기쁨, 시기, 질투, 분노,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 작은 감정들이라면은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이라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거품 감정은 감정을
깨어나오는 것은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감정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갖다 얼마나 쌓여 있느냐 하면은 양파 껍질처럼 쌓여 있어요. 감정을 갖다가 확 벗어났어. 이 분노의 감정을. 근데 또 감정에 또 싹 잡혀 있어. 무기력한 감정에 또 싹 잡혀 있어. 또 그걸 양파 껍질 딱 싹 벗겨버렸어. 이번에는 지기움이 일어나서 지기움이라는 감정이 또 싹 잡혀 있어. 그걸 탁 벗어나왔어. 우리는 감정 속에 숱한 감정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사연없이 벗겨갑니다. 그럼 그 안에는 뭐가 나올까요? 청정한 불성이 나타납니다. 광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은 중생의 100%는 감정에 쌓여 있다라고 보면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을 갖다 어떻게 다스릴까요? 라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모든 다툼과 모든 갈등에는 뭐가 있다고요?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을 자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입니다. 전쟁. 부부 간에, 자식 간에, 동료 간에, 친구 간에 싸움은 100% 감정입니다. 감정만 제거되면은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감정 앞에서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감정이 곧 심리이며, 곧 행복이며, 곧 삶이며,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감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익한 것입니까? 해로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다 같이 오늘의 핵심 주제 이야기입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다. 다 같이 감정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다. 결코 감정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 주제를 하면서 느낌은 느낌이 아니다. 느낌은 느낌일 뿐이다. 니까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좋은가요? 감정에 있는가요? 사람들은 그런 구분조차도 잘 못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 관리도 있지만 감정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고요. 하나의 공식이 있다면 생각이 일어나면 감정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감정이 일어난다. 하나의 공식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감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생각 다루기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좋은 감정,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나쁜 감정. 그래서 이 감정을 통해서 성공에 대한 법칙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합니다. 유익한 삶으로 창조하는 길, 감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을 한다면 감정 안에는 한 가지 생각 또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생각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 거품 감정 안에는요, 거품 감정 안에 한 가지 생각이나 한둘, 셋, 넷, 다섯 가지 생각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품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 감정을 다룰까요? 그래서 명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붓다의 알아차림이라는 게 나옵니다. 불자님들께서, 붓다 정사에 오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향하는 길을
일상에서 배워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 같이 감정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다. 감정은 내가 아니라 감정은 감정일 뿐이다. 우리는 마치 감정이 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화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에 나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그것은 그것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 감정이야, 내 마음이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그 감정이 아니고 그 감정에 쌓여 있을 뿐입니다. 그 감정 안에 쌓여 있는 한 당신은 결코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사실을 사유에도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과 기억 속에 잘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감정에 휩쓸릴 때, 이 감정은 내가 아니다. 이 감정은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감정일 뿐이다 하면서 태연하고 편안하게 그 감정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감정은 일어났던 감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10분만 있으면 그 감정이 변할 겁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오늘 본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하시고 늘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